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유부남이에요. 결혼한 지는 3년 되었네요. 얼마 전 길을 가다가 저와 추억을 나눈 그 사람을 정말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래서였는지 희미해졌던 그 추억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 시절에 오랜 친구의 엄마와 썸씽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사귄 친구 녀석이 한 명 있는데요. 친구의 이름은 사실대로 밝힐 수 없으니 동진이라고 할게요. 동진이와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는데요. 중학교에 진학하고 사귄 첫 친구이기도 했고 동진이와 저랑은 비슷한 점이 많아서 금세 절친이 되었어요. 숙제도 같이 하고 시험 기간에는 동네 독서실에서 밤을 새우면서 같이 공부도 했죠. 동진이와 저는 1학년, 3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중학교 시절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베프가 되었죠. 동진이네 집은 꽤 잘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종종 동진이네 집에 놀러 가면서 알게 된 건데요. 동진이 아버지는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연예계에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동진이네 집에 가면 그 당시 유명했던 연예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가수들의 사인이 있는 앨범도 있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의 저에게는 그런 점들이 동진이에게 가장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진이 아버지는 돈은 엄청 잘 벌었던 대신에 무척 바쁘셨나 봐요. 어쩌다가 동진이네 집에 놀러 갔다가 동진이 어머니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아줌마가 통화하시면서 동진이 아빠가 외박도 밥 먹듯이 하고 집에 얌전히 있는 날이 거의 없다면서 아저씨 흉을 보시더라고요. 그때는 동진이 어머니가 속상하시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저 유명 연예인들을 많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동진이가 부럽기만 했죠. 그렇게 동진이네 집에 놀러 가면 아주머니가 반갑게 대해주시고 해서 즐거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물론 맛있는 건 동진이네 집에서 일하시던 파출 아줌마가 해주셨지만요. 동진이 어머니는 예쁜 얼굴에 항상 잘 꾸미고 계셨고요. 평범하면서 아줌마 느낌이 가득한 우리 엄마랑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TV에 나오는 여배우 같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여자를 모르던 어린 저에게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으니 멋진 분이라는 건 분명했죠. 아무튼 동진이와 저는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은 했지만 고등학생 시기에는 동진이와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집이 가까우니 항상 동진이와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어요. 같은 학원도 다니고 시간 날 때 같이 놀기도 하면서요. 동진이는 머리도 좋은 편이었어요. 1등은 아니었지만 꽤 성적이 좋았죠. 그래서 대학도 나름 유명한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동진이만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죠. 대학생이 되고 1학년, 2학년 때는 각자의 대학 생활에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진이와의 우정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는 거의 주말마다 만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같이 게임을 하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이어갔죠. 그러다가 동진이가 대학교 2학년 때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다고 했죠. 어학연수 겸 여행도 할 거라면서 말이에요.
저에게도 같이 갈 생각이 있냐면서 물었을 때 솔직히 저도 어학연수라는 걸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돈도 많이 들고 어디 가까운데 짧게 여행 다녀오는 게 아니라서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섭섭하기는 했지만 동진이는 혼자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의 동네 절친인 동진이가 어학연수를 떠나버리고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죠. 저는 그 당시에 집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제가 일하는 술집에 동진이 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저는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동진이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해드렸죠. 친구분들하고 약속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집에 혼자 있기가 심심해서 동네 산책차 나왔다가 우연히 맥주라도 한잔하고 갈까 하는 생각에 들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술 생각이 났는데 집에서 혼자 마시면 궁상맞은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집 근처에 있는 술집에 와본 거라고 하셨죠. 저는 동진이 어머니 입장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뿐인 아들은 어학연수를 가 있고 남편은 사업으로 바빠서 아줌마는 늘 집에 혼자 계셨을 테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말 상대라도 해드리면서 기분 전환을 시켜드리고 싶었지만 아르바이트 중에 그럴 수는 없었죠. 동진이 어머니는 간단한 안주랑 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창밖 거리를 멍하니 응시한 채 술은 마시는 둥 마는 둥 했죠. 저는 주방 아줌마에게 부탁해서 간단한 안주거리를 준비해서 동진이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어요. 아들 친구가 드리는 서비스라고 하면서요. 동진이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동진이 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술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다 가시고는 했죠. 저는 그때마다 반갑게 맞이하면서 과자라도 서비스로 챙겨드리려고 했죠. 그리고 손님이 없어서 여유가 있을 때는 아주머니 앞에 앉아서 말동무도 해드리고요. 동진이가 있을 때 집에 놀러 갔을 때는 그냥 가볍게 인사만 하는 편이었는데요. 오히려 이 시간 동안 저와 동진이 어머니는 꽤나 친해지게 되었어요.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동진이가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난 지 두어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동진이네 집에 큰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인가 제가 일하는 술집에 와서 마치 넋이 나간 것처럼 앉아있던 동진이 어머니에게서 저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동진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된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따라 아주머니가 너무 어두운 표정으로 계시길래 저는 무슨 큰일이 생겼나 싶어서 궁금했어요. 아줌마가 걱정도 되었고요. 저는 가게가 한가한 틈을 타서 아주머니 앞에 앉아서 말동무를 해드리겠다고 했죠. 한참을 머뭇거리시던 동진이 어머니가 저에게 털어놓은 사실은 엄청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동진이 아버지가 회사 여직원하고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나이도 엄청 어린 여직원이었는데 그 여직원에게 집도 얻어주고 차도 사주고 했대요. 그리고는 얻어준 그 집에서 마치 부부처럼 지내기도 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동진이 어머니는 배신감에 도저히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이혼을 하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날따라 아주머니가 그토록 우울해 보였던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주머니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 화도 나더라고요.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저 덕분에 아줌마는 조금은 위로가 되었나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할 곳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고맙다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죠.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동진이가 호주에 있는 동안은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면 당연히 부모의 이혼 소식을 알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어학연수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비밀로 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저에게도 혹시 동진이에게 연락이 오면 이혼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동진이 어머니는 과음을 하셨어요. 저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아주머니를 부축해 집까지 모셔다 드렸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죠. 동진이 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가게에 또 들르셨어요. 술에 취해서 그날 신세를 많이 졌다면서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날은 지나가다가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러 잠깐 들른 거라면서 술은 드시지 않고 돌아가셨죠. 그리고는 가게를 나가시기 전에 제 연락처를 물으셨어요. 제가 아들 같기도 하고 또 듬직한 면이 있어서 많이 위로가 되신다고요. 위로받고 싶을 때나 대화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연락하고 싶다고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시길래 흔쾌히 알려드렸죠. 그리고는 그날부터 저와 아줌마는 틈틈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제 또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투나 이모티콘도 알려드렸고 아주머니는 그런 부분을 무척이나 재밌어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이었는데요. 그날도 아줌마랑 카톡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줌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메시지 입력하는 게 느려서 답답하다고요. 차라리 대화를 하는 게 편할 것 같고 오늘은 통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전화로 한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와의 전화 통화도 꽤 즐겁더라고요. 대화가 잘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아줌마도 즐거워하셨고요. 그러다가 아주머니가 술 생각이 난다면서 괜찮으면 자기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아줌마랑 통화하다가 잠이 깨버리기도 했고 저도 술 생각이 조금 나길래 동진이네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단둘이 오붓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아저씨의 바람이 분하셨는지 그날도 아저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사업한다고 밖으로만 돌고 가정에는 충실하지 못한 것도 다 이해하면서 내조를 해줬는데 새파랗게 젊은 여직원이랑 바람이 난 게 너무 괘씸하고 분하다고 하셨죠. 복수하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정이 격해졌는지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얼른 휴지를 꺼내서 아주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우시는 아주머니의 등을 토닥여 드렸고요. 아주머니는 달래드리는 제가 위로가 되었는지 제 어깨에 기댄 채 한참을 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아주머니가 조금 진정이 되신 듯 했죠. 그때 아주머니는 충혈된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아저씨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데 제가 도와주면 좋겠다고요. 저는 곧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새 같이 있게 되었어요. 정말 한숨도 못 자고 계속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카톡에서 저를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의 데이트는 계속 이어졌고요. 아줌마는 남편에 대한 복수를 제가 멋지게 도와줬다면서 엄청 고마워하셨어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했고요. 저도 싫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는 여자를 만나본 일이 많지 않아서 서툰 편이었는데요. 아줌마 덕분에 멋진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기분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고요.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쇼핑도 다니고 데이트도 했죠. 물론 뜨겁게 연애하는 일도 빼놓지 않고요.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계속되었는데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어느덧 동진이가 어학연수를 떠난 지가 2년이 다 되어서 동진이 녀석이 돌아오게 되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동진이는 부모님의 이혼 소식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저 덕분에 당당하고 씩씩해진 아줌마의 모습 덕분에 잘 견뎌내는 듯 했어요. 문제는 동진이가 돌아오고 나서는 아줌마와의 연애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당분간 저는 아줌마와 비밀 연애를 이어가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아줌마가 제 팔베개를 하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이혼 때문에 많이 괴로웠는데 잘 이겨낼 수 있었고 인생을 잘 살아갈 힘이 생겼다고요. 마음 같아서는 저와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을 만큼 제가 좋기는 한데 동진이도 충격을 받을 것 같고 제 앞길을 막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좋은 여자가 생기면 만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괜찮고 다 이해한다고 말이죠. 아줌마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기간 간격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워지다가 어느덧 수개월에 한 번, 그리고는 1년도 넘게 못 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저는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시간이 흘러 저도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동진이와는 여전히 친한 친구이지만 직장인이 된 후로는 일하는 분야가 달라서 그런지 자주 만나지는 못했죠. 그래서 아줌마 소식도 잘 전해 듣지는 못했어요. 직접 연락을 해볼 수도 있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아줌마가 궁금하기는 했죠. 그렇게 수년간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궁금했던 아줌마를 얼마 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동진이네 동네를 지나가다가 말이에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결혼해서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축하한다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의 손을 꽉 잡게 되었죠.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냐 물었더니 본인도 얼마 전 자기 또래의 아저씨를 만나서 재혼하게 되었고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나지막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고요.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아직도 가슴이 설레인다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웃는 아줌마 얼굴에서 저는 아줌마가 진짜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솔직한 마음을 전했죠. 저도 아줌마 덕분에 행복했고 정말 멋진 남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행복을 바라면서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었어요. 저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준 아줌마가 오래도록 행복했으면 해요. 이렇게 저와 동진이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문득 그 하숙집 아줌마가 많이 생각이 나네요. 저를 멋진 남자로 만들어준 하숙집 아줌마를 떠올리면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 33살 된 평범한 남성입니다. 오늘 사연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군대 제대하고 20대 중반일 무렵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삼수까지 하게 되었지만 끝내 좋은 대학에는 합격하지 못했죠. 집이 서울이라 인서울은 아니더라도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경기도 부근 대학이라도 가길 원했는데 결국 삼수까지도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삼수 끝에 입학한 대학 생활은 캠퍼스 낭만이라고는 없는 지루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하숙이나 자취를 하기보단 기숙사에서 지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어서 아마 더 재미가 없는 대학 생활이지 않았나 싶어요. 학과 동기들이 주로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다 보니 학과 생활도 재미가 없었고요. 학교 공부도 재미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렇게 꾸역꾸역 겨우 2학년까지 마치고는 1년을 휴학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군대까지 다녀오고 나니 다시 복학할 무렵에는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더라고요. 나이를 한껏 먹은 복학생이 되다 보니 남은 대학 생활은 기숙사에서 지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부모님을 설득했죠. 자취를 하고 싶었지만 하숙방을 얻는 것으로 부모님과 타협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고르고 골라 선택한 한 하숙집에서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주게 되었어요. 제가 하숙을 한 곳은 조금 오래된 3층짜리 주택이었는데요. 1층 거실을 통해서 2층, 3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구조였어요. 1층은 주인 아줌마가 거주하시고 2, 3층에는 하숙하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형태의 하숙집이었죠. 1층은 주인 아줌마가 혼자 다 사용을 하셨고요. 2층에는 방이 3개, 3층에는 방이 2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방 한 개당 한 명씩 쓰는 식이었죠. 3층에는 2명의 여학생들이 방을 한 개씩 썼고요. 2층에는 저까지 남학생만 셋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중에서 2층 제일 큰 방을 얻어서 지내고 있었고요. 다들 학과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서 서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고요. 서로 불편함 끼치는 일 없이 조용조용 지냈던 것 같아요. 저도 주인 아줌마하고만 인사를 하고 지냈고 다른 학생들과는 왕래가 없다 보니 이제 와서는 사실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 그런데 그 하숙집 주인 아줌마는 기억에 아주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죠. 저에게 아주 많은 추억을 안겨줬으니까요. 일의 시작은 4월이 되고 날이 포근해질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하숙집에서도 지낸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고 편한 생활에 나름 적응해 가던 때였어요. 주인 아줌마는 40대 중반이었는데요. 그 아줌마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하숙집을 운영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남편분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고요. 특별하게 예쁘신 편은 아니었지만 하숙집 아줌마는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충분히 매력적이었다고나 할까요? 대학에서 마주치는 철없는 애들 같은 여자애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나이 먹은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성숙한 매력 말이에요. 1층에서 느껴지는 아줌마의 은은한 화장품 냄새에도 저는 기분이 좋아지곤 했죠.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숙집 아줌마라는 느낌보다는 여자로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간혹 아줌마가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던 날에는 저 혼자 달아올라서 아줌마를 안아보는 상상을 하면서 혼자만의 밤을 위로하기도 했죠. 저는 그 당시 주중 저녁에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 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하숙집에는 밤 10시 무렵에 돌아오곤 했어요. 4월의 그날도 어김없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하숙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 마당에 빨래가 널어져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왜 그 빨래에 눈길이 갔는지 하숙집 아줌마의 속옷이 제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20대 젊은 혈기 때문이었는지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문득 아줌마의 속옷은 어떤 촉감일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빨래줄에 널려있던 그 아줌마의 팬티에 손길이 갔죠. 그때가 처음으로 여자 속옷을 만져봤던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부드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빨래줄에서 그 속옷을 걷어서는 구경하듯이 살펴봤어요. 손으로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요. 여자들은 정말 이런 걸 입는 건가 생각하면서 신기해하던 찰나 1층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줌마가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후다닥 그 빨래를 주머니에 집어넣었죠. 다시 빨래줄에 넣을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줌마에게 들켰을까봐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간단히 인사만 건네고 서둘러서 제 방으로 올라갔죠. 방에 돌아가서는 제 주머니에 들어있는 아줌마의 속옷을 꺼내보는데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아,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제자리에 가져다 놓지 하면서 고민이 들었죠. 방 창문으로 1층을 몰래 내려다봤는데 아줌마가 빨래를 걷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발 아줌마가 속옷이 없어진 걸 눈치채지 못했기를 간절히 바랬죠. 다행히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저는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줌마의 속옷을 움켜쥔 채 이 속옷을 아줌마 몰래 제자리로 돌려놓을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내린 결론은 자수해서 광명을 찾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하숙집에 돌아와서는 아줌마의 방문을 살짝 노크했죠. 방문이 열리고 아줌마가 무슨 일인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했더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아줌마 방에 들어가 본 거였죠. 상상만 했던 그 방이었어요. 포근한 온기가 느껴지고 아줌마의 은은한 냄새가 배어있던 그 느낌 그대로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줌마 앞에서 조금은 망설이다가 아줌마께 그 속옷을 내밀면서 어제 일을 설명드렸죠. 얼굴이 새빨개지고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분도 들었고요. 이 일로 하숙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닌지 경찰서에 끌려가는 건 아닌지 별별 걱정이 다 들었죠. 저는 혼날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아줌마는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혈기에 여자한테 궁금한 게 많은 나이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신다고 했죠. 그러면서 학생은 아직 앞날이 창창하고 젊은데 나이도 잔뜩 먹은 아줌마 같은 사람한테 호기심을 가지지 말고 제 또래의 젊고 예쁜 친구들을 만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시는데 그게 위로가 되면서 잔뜩 긴장된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저는 불쑥 말을 뱉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아줌마가 좋다고 했죠. 평소에 아줌마 생각 많이 한다고 말해버렸어요. 제 또래 친구들이나 후배들은 여자로 안 보이는데 아줌마만 보면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린다고요. 그랬더니 아줌마도 싫지 않으셨는지 저를 안아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좋다는 하숙생도 있고 하숙집 운영하는 보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따스하게 말을 해주시니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놓였는지 저를 안아주시는 아줌마를 살며시 팔로 안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서로를 아는 채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는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줌마를 안고 있는 이 팔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고민만 하던 찰나 갑자기 아줌마가 저에게 입을 맞춰오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어요. 이런 일은 매일 밤 상상만 했던 일인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당황함은 잠깐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아줌마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을 입을 맞추다가 그날 밤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2층 제 방이 아닌 1층 아줌마의 방에서 같이 그날 밤을 보냈고요. 그렇게 그 아줌마와의 연애가 시작되었죠. 그 후로 2, 3층의 학생들이 잠들고 나면 1층으로 내려가서 아줌마와 뜨거운 밤을 같이 보내곤 했죠. 제 젊은 혈기를 아줌마는 다 받아주었고 저를 더 멋진 남자로 만들어주었어요. 아줌마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 동안 저도 성숙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졸업할 때까지 거의 2년 가까이 아줌마와 연인처럼 다정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죠. 생각해보면 달콤했던 그 시간들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네요. 저는 어느덧 졸업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서 아줌마와는 차츰 멀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졸업 이후에도 어쩌다 한 번씩 아줌마가 생각이 날 때면 그 하숙집에 찾아가 아줌마를 만나곤 했는데요. 제가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서 그 하숙집 방문이 더욱 뜸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하숙집에 내려가서 아줌마를 만나러 갔는데요. 생각해보니 거의 몇 달 만에 만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뜨거운 밤을 보내고 같이 누워있는데 아줌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하숙집에 자기 보러 안 와도 된다고요. 그 시간 동안 저 때문에 정말 원 없이 호강했다고 고마웠다고요. 이제 나이 든 아줌마 보러 고생해서 오지 말고 서울에서 예쁜 아가씨 만나서 자리 잡고 결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밤이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떠한 대답 대신에 같이 누워있는 아줌마를 꼭 안아주었죠. 그렇게 그곳에서 아줌마와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죠. 그 후로는 그 아줌마와 연락을 주고 받은 일이 없네요. 그렇게 그 아줌마와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마음을 달래려고 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몇 번의 가벼운 연애도 하면서 가슴 뛰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 아줌마와의 연애 같은 느낌은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 사귀게 되었고 현재는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네요. 이 여자친구도 저보다 3살 연상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연상을 좋아하는 편이었나 봐요. 가끔 지금의 여자친구에게서 그 하숙집 아줌마에게 느꼈던 편안함과 푸근함이 느껴지곤 해요. 그래서 결혼까지 마음먹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가끔 뉴스에서 원주 이야기가 나오면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추억에 잠기곤 하는데요. 누가 들으면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를 이상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외로웠던 제 몸과 마음을 달래주었던 사람이 바로 그 하숙집 아줌마니까요. 저를 더 성숙한 멋진 남자로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이제는 서로 연락이 닿지는 않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쁜 추억으로 남은 하숙집 아줌마도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도 터놓고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털어놓으니 조금은 후련한 기분이네요. 이 이야기는 제 마지막 그날까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쉽사리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힘든 자신만의 추억이 한 개씩은 있으시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